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사방장과 피로에 쩔어있는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시청자께서 피로 회복제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60분 수사방장 맹동학입니다. 청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팟캐스트 뉴스 정치 분야 12위까지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조금만 더 달리면 탑10에 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락적 탐사 보도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복잡한 문제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명박이라고 쓰여진 표적에 사격을 하거나 표창을 던지고 궁전을 풀어 이명박 인형을 물어뜯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을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혹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조장된 위기 상황은 아닌지 추정 60분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쌤통이다, 쌤통. 응? 쌤통이야. 자네 왔는 거구나? 수사방장님,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냥 재미라기보다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프냐, 가슴이. 요즘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던데, 이 북한이 격양된 상태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 사건의 발단은 북한 지도자를 비난하는 구호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지난달 28일에 인천의 군부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사진에는 북한 지도자의 얼굴과 함께 때려잡자, 쳐 죽이자는 자극적인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보도된 후 북에서는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며 즉각 반발했고, 하루 만에 17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입대, 복대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열받았길래 제대한 군이 다시 군대 가겠다고 청원을 하는 거야? 우린 각하가 표적으로 쓰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이야. 북한 사람들의 극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특성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은 사회 전체가 한 가족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부모와 동일시합니다. 때문에 지도자의 호칭에도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에겐 이번 사건이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부모님을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게 당장 지서라. 야, 네 애비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대?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명탐정군한 이러다 죽겠구만. 자네의 쉬운 설명을 들으니 북한이 왜 저렇게 심각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네. 만약 우리 부모님한테 욕하는 놈이 있으면 이 나라도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자극적인 구호가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지?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군부대 취재가 잘 없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3월 5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이 주관한 행사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 당시 많은 민간인도 호기심에 가득 차 구경했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진을 촬영한 곳이 내무반 앞, 즉 군인들이 생활하는 막사였다는 겁니다.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민간인이 어떻게 막사에 들어가? 아니,
기자라고 해도 막사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군이 주관하는 행사라면 이 내부관에서 진행된 것도 알 텐데 말이야. 어떤 행사인지 알아봤나?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신문사에 바로 문의를 해봤는데 때마침 담당 기자가 해외 출장 중이라는 겁니다. 왠지 답변을 피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미디어그룹 헤럴드 미디어입니다. 기사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이신데요? 주권방송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랑 통화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자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러셔가지고 대신 여쭤볼 수 있나 해가지고요. 아니요, 저희는 그 사진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저희는. 계속 전화하셔도 아마 똑같은 대답 받으실 거예요. 그럼 기자님은 언제쯤?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겁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이 있었나요? 예,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담당자가 해외 출장 갔다는데 돌아와도 대답을 안 할 거다. 이거 좀 수상한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해외 출장 간 건 확실한가? 소식통에 의하면 해외 출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탐정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토커가 돼봤습니다. 우선 그 기자는 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주요 사건 사고를 체크하고 데스크의 배정에 따라 취재를 떠납니다. 취재한 기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자의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전화한 날이 19일이었으니까 그 기자가 해외 출장을 갔다면 19일부터는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야겠죠. 그런데 역시나 19일에는 부산, 20일에는 김포, 22일엔 파주, 23일엔 세종시에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딱 걸렸군. 다른 나라에도 파주나 세종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해외 출장 갔다 일주일 후에나 나온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구만. 자네 전문 스토커 해도 되겠어? 그럼 그 기자가 국내에 있는 게 확인됐으니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저 방장님, 제가 이미 연락했습니다. 기자님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시죠? 주권방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죠? 좀 문의 드릴 게 있어서요. 어떤데요? 말씀하시죠. 보도된 것 말고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군. 뭔가 조심스러운 모양이야. 그런데 촬영한 날짜가 다르다는 건 뭔가? 28일자 신문에 27일에 찍힌 걸로 나와 있던데 말이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진은 2월 27일이 아니라 24일에 촬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부대의 영내 행사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2월 27일은 월요일입니다. 그 기자와 소속 언론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확실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네, 그럼 더 유명해지겠죠, 뭐.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사진에 속일 수 없는 디지털 정보 때문입니다. 모든 파일은 생성 당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의 속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니콘 D3 카메라와 광각 렌즈를 이용해 조리개를 5.6으로 하고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로 맞춰서 2월 24일 오전 10시 17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월 27일에 찍었다는 건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자네 공부 좀 했구만. 사진기라고는 폰커밖에 없어서 송발 오그라드는 셀카를 찍은 줄 알았더니 다시 봐야겠어. 그런데 24일에 찍어놓고 왜 27일에 찍은 것처럼 해서 28일에 보도를 했을까? 혹시 역시 방장님은 핵심을 간파하셨군요. 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잘 마무리돼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예상되던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자. 미국은 북한을 더 이상 적대지하지 않을 테니 관계 개선하자. 그런데 이건 모두 수구 세력이 반대하는 내용이잖아. 회담 결과대로 북미 관계가 척척 풀린다면 총선 대선 때 자신들의 기반이 사라질 테니 말이야. 그래서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이던 24일에 북한을 자극할 만한 고를 게시하고 기자를 불러 사진 찍도록 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담 결과 발표가 예정된 29일 직전에 보도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여 반북 여론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회담 결과가 묻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북풍 누덕은 하긴 작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았었지. 북한 지도자를 예비군 훈련 사격 표적으로 사용한 게 언론에 보도되고 북한이 반발하자 국방부에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잖아. 그땐 우선 급한 불을 껐다면 지금은 불을 더욱 지피는 꼴이니까 말이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일주기 때는 추모의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응징의 날로 정하고 육해공군 특별훈련까지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거죠. 1주기 땐 추모, 2주기 땐 응징.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그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수구 보수 세력들은 계속 안보 논리를 울거먹을 거고 진보 기억 세력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겠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북풍이 먹힐 거라 생각하나 보지. 2010년 지방선거 때 천안함 같은 대형 폭풍이 터졌어도 선거 판도를 뒤집지는 못했잖아. 물론 하도 많이 써먹어서 최근엔 약발이 떨어졌지만 역대 북풍의 성공률을 고려하면 그들이 쉽게 버리긴 힘든 카드라고 봅니다. 87년 대선 보름 전에 칼기 폭파 사건이 있고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92년 대선 2달 전에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이 있고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96년 총선 5일 전에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이 있고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만약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측이 북에 요청했던 휴전선 무력시위가 성공했으면 당시 정권 교체는 없었을 겁니다. 이거 설마 하고 넘길 일이 아닌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할 사람들이니 연평도 포격 같은 일이 벌어지길 내심 기대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제발 오판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야. 지금 남과 북은 정전 중, 그러니까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잖아. 게다가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채 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부으면 어떤 방향이 나오겠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미친 도박하려는 인간들을 꼭 찾아내야겠어. 어때? 명탕정 할 수 있겠어? 네. 북풍을 이용해 유권자의 표를 쉽게 빼앗으려는 인간들은 확실히 스토킹해서 지구의 평화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진을 다른 언론사에도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은 언론사들은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특종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 배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군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행사에 대한 기사는 왜 단 한 줄도 없는 걸까요? 무언가 의도되고 연출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북한 점령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예비 전쟁으로 규정하며 무언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이 무모한 북풍도박에 베팅을 한다면 결과는 연평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장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해야겠습니다. 추정 60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